네, 안녕하십니까. 동광대학교 응급구조과에서 근무 중인 박치현입니다. 오늘은 119 구급대원 중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저의 코멘트가 담긴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의 이전에 본 PPT 강의 자료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률과 또한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자료, 소방청의 답변 내용 등을 중점으로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최대한 사실 근거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최근에 소방청에서 단독으로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입법 발의되면서 그것의 문제점, 그 다음에 현재 특별구급대를 편성하면서 시범사업에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원고라든지 대본 없이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중복되는 저의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사용하는 모든 자료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대한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의된 입법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19 구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년 5월 14일 날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의 주요한 개정의 내용은 119 구조구조에 관한 편성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1항에 더해서 제3항에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구급대원으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독립적으로 행정안전부령인 119 구조구조관 법률에서 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응급구조사의 구급대원으로서의 업무 범위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119 구조급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청이 행정안전무령으로 독립적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보면요. 이 의학적인 발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응급의료, 특히 구급의 발전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 업무 범위가 20년 동안 14가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가지 고정은 간호사에 해당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2급 응급사의 업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119 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호도 심전도라든지 벌에 써 있는 것들, 또 강심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간호사라든지 1급 응급사가 응급환자를 분만할 때 응급환자 분만 시에 탯줄을 절단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정리를 하고 가면요. 현재 소방청에서 언론 플레이로 그 응급 분만 시에 구급대원들이 탯줄 절단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8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는 탯줄 절단 행위는 그 누가 하여도 그 상황이 그 법률적으로 전혀 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선의의 응급 의료에 관련돼서 누가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인이 해도 사실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적인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119 구급 때문에 전문성을 보게 되면 간호사가 20%, 응급구조사가 40% 정도. 그러니까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에 비해서 한 50%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타 30%가 2급 응급구조사, 기타 고급 교육을 받으신 분이 10% 정도로 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정보 등을 통해서 이 직접 의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법률을 개정 발의를 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신고 대조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 규정을 받아서 119 구조, 예외 규정이죠. 예외 규정을 받아서 119 구조에 관한 법률로 소방청 단독적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의학적인 행위 업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현재 소방 구급대원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소방청에서 현재 간호사를 구급대원으로 채용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응급처치 행위를 시키고 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소방청의 무능으로 인하여 또한 법률적인 이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119공무원을 포함해서 간호사님들을 얼마만큼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밝히기 위함이지 간호사 선생님들을 제가 폄하하기 위한 것이 이 강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먼저 의료법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2조를 보게 되면요. 간호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관찰되는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와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이 진료의 보조가 핵심이죠. 또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어떤 계획 및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보건 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 외부의 의료 행위는 철저하게 특별 허용 법률에 의해서만이 간호사님들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의 보조 활동이라든지 간호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의료법 시행령 제2조를 보게 되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서요.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간호사님들이 환자를 바이탈을 측정한다거나 또 의료기관에 이러한 기록들을 보고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공무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무작보건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결핵예방법에서도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서 간호사의 보건활동을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이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활동하는 간호사님들이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도 응급 상황에서 학생들을 응급처치하고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님들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특별히 규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런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의료법 안에는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행위 규정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제한을 보게 되면요.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가지고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의료인도 면회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호에 정하는 이제 범위는 하위 법령을 찾아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좀 찾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찾아왔는데요.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제18조하고 19조에서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라든지 또한 간호 학생이라든지 의과대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하게끔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의료법 제33조를 보게 되면요. 의료인은 그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관 밖에서 어떤 진료라든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마찬가지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항목에서 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해설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할 때는 33조 1항에 근거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의료법 제33조 1항을 각호를 보게 되면요. 1번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서 이 진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설을 보게 되면 진료는 의사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닌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의조항이고요. 119 구급대원 중 간호사의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닙니다. 간호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의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진료의 보조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진료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119 구조구급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 출동을 한다거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구급대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의료 감독 내지는 이런 의료 그 상담을 시행할 때 하고 있는 그런 진료 행위를 면책해주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대한 그 별도의 어떤 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호에서 이 항을 보게 되면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외부에 있을 때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죠. 응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료이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의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구급대원 중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의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별도 규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경우에도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떠한 그 의료 행위를 면책해주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고려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희박한 부분이고요. 또한 그 33조 1항 각호에서 사항을 보게 되면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의료법 43조에서 여러 그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를 면책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소방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님들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혀 없는 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진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19구급대원이 간호사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제 의료법에서 119구급대원 중 간호사의 그 의료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면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 행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병원 이외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각 소관 법률에서 종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열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응급 상황이나 외상 상황 발생 시에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고, 또 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어떤 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각 5개 정도 항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님들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에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의료법이라는 가장 상위 법률에서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일부 구급대원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님들의 역할이나 의료 행위를 규정하고 있냐? 전혀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서방 구급대원으로서 간호사의 구급대원 근무 근거를 보면요. 제119 구조부라는 법률에서 편성 기준을 보면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으로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편성의 기준이지 의료 행위의 기준이 아니고요. 또한 119 구조부라는 법률 시행 규칙에서 자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119 구급대원이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의 기준이지 구급대원으로 편성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지 그 행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의사 선생님들도 구급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응급에 관한 법률에서 1급 응부사, 2급 응부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급대원으로 구급대원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격과 편성의 근거이지 행위의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업무의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19 구조 구별 한번 법률 제13조에서요. 구조 구급 활동에 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소방청장 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구조 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12조를 보게 되면요.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용어인데요. 이 가능한 범위라는 것은 각각의 면허 및 자격이 인정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의 보조가 해당되겠고요. 1급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에 관한 법률 4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업무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방에서는 단독적으로 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종사자들을 법률적으로 그 행위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자격과 면허의 범위 안에서 업무 범위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항을 보게 되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에 대해서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은 이 관계 법률에서 정한 자격 범위 내의 업무만을 표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인데요. 이 가능한 범위를 보게 되면요. 응급구조사는 응급에 관한 법률 14가지 업무이고요.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사실 확인했듯이 소방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구급대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를 내지는 전문 응급처치 행위를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업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의료법에서 간호사님들의 소방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님들의 업무 범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듯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소방청에 119 구급대원 중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게 과연 적법하냐를 질의했을 때 답변 소요 시간이 2달이나 걸려가지고요. 답변한 소방청의 공식 답변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검토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119 구급대원에서 간호사의 구급활동 의료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과 119 구조 관련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 1항입니다. 소방청의 의료법 제33조 1항이 간호사의 의료활동, 구급활동, 즉 의료 행위의 기준이라고 근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료법 제33조 1항을 보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요. 진료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A 조항이군요. A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 선생님 중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면책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변에서 의사의 진료 면책 조항을 간호사의 면책 조항으로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법률적 조항이 전혀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응급학과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면책 조항,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19 구조관련 법률 제10조 1항을 보게 되면요. 아까도 이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요. 10조 1항이 뭡니까? 10조 1항이 편성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소방청장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응급한 응급처치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긴급이상은 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119 구급대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응급처치를 하거나 의료기관 긴급 이송하는 등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구급대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정의이고요. 편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119 구조 관련 법률 제10조 1항을 근거로 달아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성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 답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119 구조 관련 법률에서 제12조에서 현장 표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근데 현장 표준 지침은 인류 구조 분야가 법률 12조에 있습니다. 지침은 의료